17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이제 17번. 여기서부터는 영정조의 개혁 정치죠. 영조 정조의 개혁 정치. 이렇게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20에서 22까지 나오면 끝이 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영조 정조의 개혁 정치. 영조 하면은 기억해야 되는 키워드가 2개 있다 그랬었죠. 뭐라 그랬지? 탕평 정치와 맞습니다. 인생 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탕평 정치에 예하면은 영조든 탕평비를 건립하고 어디에다가?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맞아요. 성균관 입구에다가 탕평비를 건립하고 그리고 이제 온건한 이제 정계에는 누구만 남아있어? 서인 세력들만 남아있다 그랬잖아. 이 서인이 노론과 서론으로 나뉘어지는데 조금 온건한 노론 소론 사람들을 등용해가지고 탕평파를 적극적으로 육성했었던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이조전랑 요거 이제 중요하지. 이조전랑의 권한을 어떻게 한다? 약화시키게 된다. 요거 중요하겠습니다.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키게 된다. 또 분당의 근거지였었던 무엇을? 네, 서원을 일부 정리하게 됩니다. 서원 정리. 자, 민생 안정했을 때 기억해야 되는 거, 뭐 청계천 중천 사업도 있지만, 네, 맞아요. 준천 사업도 있지만, 아까 이야기했었다시피 이 영조께서는 백성들의 삶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단 말이야. 그래서 세금을 줄여줘요. 균역법입니다. 균역법은 뭐에 대한 세금이야? 맞아요. 군정. 군포를 1년에 몇 필 내요? 2필 냈던 것을 한 필로 줄여주는 게 바로 균역법이었었던 거야. 아시겠죠? 균역법을 실시하면 나라의 재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채워넣는다? 노비? 그렇지. 종무법을 실시해가지고 노비면은 그러니까 조선이 양천제라 그랬었잖아. 천민이 어머니가 만약에 양인이면 어떻게 된다? 어머니를 따라가지고 양인이 된다. 노비의 수를 줄이고 양인의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양인의 수를 확보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양인의 수를 확보해가지고 세금을 더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 그치? 균역법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재정이 줄어들면은 그것을 노비종무법을 통해가지고 채워 넣으려고 했었던 것이다. 자, 그리고 영조 때 이제 편찬됐었던 법전, 바로 속대전. 좋아요. 속대전이 있었고, 그리고 정조 때도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끝나겠죠? 그죠? 정조 때도 마찬가지로 탕평정치인데 준탕평론이라고 해요. 왜냐면 영조의 아들이었었던 사도세자의 죽음을 두고 시파와 벽파가 나눠지게 되는데 사도세자의 죽음까지는 너무 과한 처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시파 세력들과 사도세자의 죽음은 당연한 처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벽파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정조께서는 벽파는 거의 등용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자기 아빠 보고 잘 죽었다 그러는데 누가 등용하고 싶겠어. 그래서 준탕평론으로 이제 등용됐었던 세력들은 거의 남인이거나 아니면은 정계에서 조금 배제되었었던 소론 세력들, 남인이나 소론, 그리고 차별받았었던 서얼 세력들이 등용이 되었었다. 대표적으로는 채제궁과 정주의 남자 정야경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준탕평론, 그리고 정조 때 이제 왕권 강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상공업 정책, 상공업의 발전, 발달,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왕권 강화하면은 정말 여러분들 바로 나와주죠. 정조께서는 이미 정계 자체가 대부분의 서인 세력들이 다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신만의 이제 권력기구를 양성합니다. 그게 바로 왕실 도서관이 되었었던, 맞아요, 규장각을 설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규장각 설치. 자, 그리고 나서 규장각을 설치하고 나서 이 규장각에다가 의정부에 37세, 37살 이하의 당하관 출신 중 능력 있고 굉장히 재능 있는 관료들을 의정부에 이제 초선해가지고 뽑아가지고 규장각에서 공부시키는 제도. 무슨 제도?
그렇지. 초계문신제. 초계문신제를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정조께서는 암살 위험에도 많이 시달리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특히나 조선 후기에는 오군영 체제가 자리 잡는다 그랬잖아. 그치, 얘들아? 그치? 조선 후기에 군대, 제도를 보게 되면은, 조선 전기는 중앙군이 뭐였어? 그렇지, 중앙군이 5위였었어. 근데 이 5위였었던 중앙군 제도가 후기에 들어가지고는 5군형으로 바뀌잖아요. 시험 문제 잘 나오고. 5군형에 뭐 훈련도감, 어영청, 총정청, 금이형, 수어청 막 등등이 있었는데, 이때 훈련도감도 5군형 자체가 거진 이제 서인 세력들이 주도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신을 진짜 호위해줄 수 있는 군대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정조께서 만들었었던 왕실 호위부대. 무엇이었다? 사람 이름 아니다. 제발 부탁하겠다. 아시겠죠? 장용령을 설치하게 된다. 왕실 호위부대입니다. 용령이가 누구예요?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자, 장용령을 설치했었다. 그리고 왕권 강화에서 또 나와줄 내용들 뭐가 있을까? 화성, 숙청, 그렇죠. 수원 화성 건설. 이거는 뭐 상공업의 발달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왕권 강화, 군사적 요충지가 되기도 했었지만 상공업의 요충지가 되기도 했었으니까요. 상공업 발달은 여러분들 많이 어렵다고들 하죠. 봐줘. 신해통공입니다. 신해통공. 신해통공이라고 하면은 원래는 나라에서 허가를 받은 상인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시전상인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시전상인의 난전, 자유롭게 길거리에서 상업활동을 하는 이 난전의 권한을 어떻게 해요? 금지시키는 이 금난정권을 폐지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성장한다? 시전상인의 활동, 나라에서 허가받은 상인들은 위축되고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하는 상인들은 활발해진다. 그래서 이 상인들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하는 사람들 사상이라고 부른다. 사상이라고 하면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시험 문제에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굳이 선생님 저는 그래도 진짜 목표가 100점 이거 솔직히 나오면은 저 맞춰야 돼요 라고 한다면은 이제 한번 써봅시다. 경강상인은 어디 위주에서 활동했었다? 맞아요. 한강 좋습니다. 자, 만상은요 만주 쪽에 가까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주. 송상은요, 옛날에 고려의 수도를 개경이라고 했는데, 개경을 뭐라고 불렀다? 송악. 그렇기 때문에 개경에서 활동했었던 상인들, 송상. 마지막, 우리나라 가장 저 끝쪽에 있는 내륙, 어디, 뭐예요? 부산. 끝? 어려워요? 너무 쉬워요. 그렇죠.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 말이 없었구나. 너무 쉬워가지고. 좋아요. 정조까지 설명을 해보면서 영조 때 편찬됐었던 이 속대전, 정조 때는요, 대전 통편까지. 이거 선생님이 여기에도 나와줬지만 혹시라도 학교 선생님이 고등부 하다가 오신 선생님 이실 수 있나?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거든? 그래서 한번 가볼게. 법전의 변천사인데, 법전이 일단은 성종 때 완성되는 거 뭐야? 그렇지, 경국대전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영조 때 속대전이지. 그리고 정조 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방금 위에서 대전을 통편집했다 그래서 대전 통편이라고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 더 있어. 여기서 끝인 줄 알았지? 힝 속았지? 끝이 뭐냐면은요. 흥선대원군 있어요. 흥선대원군. 고종 때 누구? 고종의 아버지였었던 흥선대원군. 이름만 이하응이라고 깔깔 웃지 말고 얘들아. 흥선대원군이 이제 또 법전을 하나 더 편찬을 하는데 그게 바로 대전 회통이 되겠습니다. 대전 회통. 요 순서 혹시라도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번입니다.
자, 20번부터는 세도정치죠. 세도정치, 그리고 21번에는 더불어가지고 조선 후기, 이 세도정치에 더불어서 조선 후기 농민봉기.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세도정치 때는요, 순조, 헌종, 철종 3대에 걸쳐가지고 약 60년간 세도 가문들이 정계를 장악합니다. 왕은 아니었어요. 자, 그 가문들이 누구라 그랬어? 순조? 네, 안동, 김씨, 헌종 때는 풍양, 조씨, 철종 때는 다시 안동, 김씨 세력들이었었다. 세도 정치기에 조선이 혼란해졌었던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일단은 뭐가 성행했다? 그렇지, 관직을 사고 판다라 그래가지고 매관매직이라 그래요. 관직을 판매하고 구매한다. 매관매직이 성행하게 되면서 신분제가 어떻게 돼요? 혼란해져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상공업이 발달하고 모내기법이 확산되면서 광작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자 대부분의 농민들이 다 잘 살았다는 거 아니야? 알겠지? 이 특출나게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광작이 가능했었던 농민들이 분홍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신분을 사고 팔아요. 무엇을 통해서? 그렇지, 납속과 공명첩을 통해 가지고 신분을 사고 팔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분제가 동요하게 되겠죠. 이러면서 삼정의 문란까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정의 문란 순서대로 얘기해 볼까요? 전정, 군정, 환곡 또는 환정이라고 했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백성들을 힘들게 했었던 건 무엇이었다? 환곡. 전정은 토지에 대한 세금, 군정은 군역에 대한 이제 세금, 원래 군포를 납부하는 거였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환곡은 무엇이었다? 춘대, 추납, 곡식을 빌려주는 제도인데 이게 빌리지도 않았는데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서 점점 사회가 혼란하게 되었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관매직이 성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선 후기에는 그래가지고 농민봉기가 같이 일어난단 말이야. 백성들이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사회가 혼란하니까 사회 혼란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막 종교를 막 믿기 시작해. 의존할 데가 없잖아. 그래서 믿었었던 종교들이 뭐가 있었어요? 일단은 예언사상. 이씨 왕조가 무너지고 정씨의 왕조가 열릴 것이다. 이거 뭐예요? 정감록. 그리고 미륵신앙. 그리고 맞아요. 서학으로 들어왔었던, 서양의 학문으로 들어왔었던 천주교. 근데 천주교에서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첫 번째, 우상숭배를 금지하죠. 우상숭배를 금지하기 때문에 뭘 하면 안 돼, 우리 조선에서는? 제사를 금지해요. 제사, 귀신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제사를 못 지내게 하고, 두 번째는 평등사상. 그렇기 때문에 평등사상은 또 뭐야? 아니, 하늘 아래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한데 그럼 양반들이나 아니 왕실에서 이걸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서 이 서학이 조금 탄압받았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박해라고 부르는 것이야. 자, 그래서 서학 말고 조금 동양의 이 정서에 맞게끔 그렇게 다시 바꾸자 해가지고 최재우라는 인물, 최채우가 아니라요, 최재우라는 이 양반이, 네, 맞아요. 동양의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동학을 집대성합니다. 동학에서 중시하는 거 뭐야? 인내천 사상. 사람이 곧 하늘이다. 평등 사상을 이야기했었다. 자, 그리고 22번. 흥선대원군 개혁정치. 흥선대원군 개혁정치까지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흥선대원군 개혁정치는요, 바로 일단은 세도 가문을 축출을 해내요. 순조, 헌종, 철종 끝이잖아. 그 다음에 누구야?
고종이지. 그래서 고종 때 고종이 집권하게 됐었던 이 시기를 시작은 1863년부터 1907년이죠. 1907년까지 고종이 집권했었던 시기가 있었다면 딱 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누가 집권을 했었다? 그렇지. 흥선대원군. 일단 고종이 어리다는 이유로 아버지께서 대신 정치를 한 거예요. 이때 이제 조선의 혼란스러움, 이 세도 정치의 잔재를 막아내게 되는 것이죠. 변화를 시키는 거야. 자, 처음 보면은 안동 김씨들 세도 가문을 어떻게 해요? 축출해내게 됩니다. 세도 가문을 축출해낸다. 죄송하게도 화면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옆으로 갈게요. 네, 그래서 안동 김씨 등 이렇게 세도 가문을 축출을 해내게 되고, 그리고 이 세도 정치의 근거지가 되었었던 곳이 있었는데 뭐였지? 비변사. 비변사는 조선 후기에 최고의 권력 기구화가 되었었다 그랬었지. 이 비변사를 폐지하죠. 비변사를 폐지하고 또한 서원까지 어떻게 해요? 전국에 47개의 사익서원만을 남겨놓고 정리하게 됩니다. 서원을 정리하게 된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대전 회통을 편찬하기도 했었고요. 흥선대원군이 여기에다가 더불어가지고 삼정의 문란까지 바로잡는데요.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는다. 어떻게 바로잡았냐? 전정, 군정, 환정이 있었지. 이거를 우리 흥선대원군의 색깔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전정은 양전사업. 뭐 하는 거예요? 토지를 조사하는 것이죠. 누가 얼만큼의 토지를 가지고 있고, 혹시라도 토지 조사하는 이 토지장부에는 누가 누락되어 있는지, 은결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은결은 한마디로 탈세전이야. 세금을 안 내기 위해 가지고 이 명단에 안 들어가 있는 거. 안 쓰는 친구들이 보여요. 절대 100점 못 맞겠죠. 자, 그리고 군정은 어떻게 했다? 호포제를 실시했다. 그래서 양반들한테까지도 무엇을 내게 했었다? 세금을 내게 했었다. 군포를 내게 했었다. 호포제입니다. 환국은 개인의 창고를 열어라. 어떻게 한다? 사창제를 실시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정의 문란도 바로 잡는 것이죠. 양전사업, 호포제, 사창제까지. 그런데 민심을 잃게 됐었던 계기가 있어요. 바로 맞아요. 경복궁 중건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람들의 노동력, 백성들의 노동력을 강제로 징벌하고, 그리고 양반의 묘지림까지 벌목을 한 다음에 요게 문제가 됐어. 경제를 혼란하게 만들어. 무엇을 발행해서? 당백전을 발행해가지고 상평통보 100배의 가치가 있다 그래가지고 당백전이거든요. 한 개당 상평통보 100배의 가치가 있다. 실제로 그랬다? 실제로는 3, 4배에 그치고 말았었다. 그러다 보니 이 당백전으로 인플레 경제를 유발하게 되고 경제가 혼란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민심을 잃게 되고 흥선대원군이 이제 60년대에 너무 많은 개혁 정치를 했지만 백성들의 이 민심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죠? 그때 이제 외세의 침입까지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세의 침입, 요거는 이제 순서 맞추는 문제로 잘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서는요, 그냥 우리 어제까지 했었던 내용이거든, 얘들아. 그냥 빠르게 치고 가보자. 자, 1866년부터 병인박해를 구실로. 병인박해, 어느 나라예요? 병인박해? 프랑스 선교사들이죠. 프랑스 선교사들이다. 자, 병인박해를 구실로 어떻게 한다? 병인양요가 일어난다. 이 사이에 뭐가 있었다? 그렇지. 제너럴 셔먼호 소각사건이 있었다. 제너럴 셔먼호는 어느 나라에? 미국 함선이었었다. 근데 이거 솔직히 나라면, 내가 시험 문제 좀 어렵게 내잖아. 나라면 어떻게 내냐면은
병인양요는 어디에서 일어났어? 강화도에서 일어났거든? 강화도에서 일어났는데 제너럴 셔먼호는 어디로 들어왔겠어? 강화도로 알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다는 거야. 난 이렇게 시험 문제 될 것 같아. 강화도가 아니라 어디에서 들어와요? 평안도로 들어옵니다. 이런 거 속가리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낸다면 그렇게 낼 것 같아. 자, 그리고 나서 병인양요 일어나고 2년 뒤에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 실패로 그치고 말았었죠. 누구의 모병을?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였었던 남원군의 묘를 도굴하려다가 실패로 그치고 만다. 이 오페르트 어느 나라 사람이게요? 맞아요. 독일. 여기는 이제 충남이니까 여기는 배제를 하고. 자, 그리고 제너럴 셔먼호 소각 사건 1866년으로부터 딱 5년 뒤. 왜냐면 미국은 무슨 전쟁 중? 남북 전쟁 중이었었다. 그래서 5년 뒤에 신민년에 서양 세력이 요란을 일으켰다. 미국이겠죠, 당연히. 미국이 들어옵니다. 로저스 제독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로저스 제독이 한 대를 이끌고 어디로 들어왔어요? 강화도로 들어왔어요. 자, 병인양요 때는요, 강화도 외교장각에 있었던 조선의 의궤를 약탈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신미양요 때는 당시 광선보에서 전투를 했었던 어제현 장군의 수자기를 약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세의 침입을 겪었었던 흥선대원군은 진저리가 날 거 아니야, 얘들아. 진절머리가 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더 이상 외세랑 무엇하지 않겠다? 수교 활동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더 이상 이런 특히나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너무 충격적이었단 말이지. 부모 형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서양인들은 어떻게 아버지의 묘를 파헤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상 서양 세력과 화친하지 않겠다. 척화를 배척한다. 네, 그렇지. 척화비 건립까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척화비 건립. 이 이후부터는요, 딱 하나의 시험 문제만이 남아있습니다. 작년도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들 원래 시험 범위는 여기에서 끝이 나야 되는데, 지금 어디까지 더 들어간다 그랬어? 갑신정면까지 더 들어간다, 가부기역까지 더 들어간다 그랬었지?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 이후에는 흥선대원군이 아니야. 딱 한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잘 들어요. 여기가 끝이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가고 싶어서 안달이셔가지고 딱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시겠죠? 딱 이것만 하고 끝낼 거예요. 1873년부터는 누가 친정을 해? 고종께서 집권을 하게 되는데 이 민비, 자신의 아내였었던 민비의 이 입김에 많이 움직였습니다. 자, 이때 3년 뒤에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요. 76년에 강화도 조약. 무엇을 계기로? 운요호 사건을 계기로. 알겠죠? 운요호 사건 계기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다. 강화도 조약은 무슨 조약이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었었다. 무엇 때문에? 두 가지. 치외법권 그리고 영사재판권, 치외법권 같은 뜻입니다. 또 하나는 해양 측량권. 우리나라의 군사 기지를 점령하겠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불평등 조약이었었다. 자, 강화도 조약 체결하고 나서 자, 교과서에서만 나오는 것만 설명드립니다. 구체적인 설명 들으실 거면은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 되고 82년도에 이모군란. 이모년에 군대들이 난을 일으켰었다. 무엇 때문에? 신식군대 누구야? 별기군과 구식군대의 차별. 구식군대를 차별해. 구식군대는 임금도 안 줘. 1년 동안. 그리고 주는 임금에는 쌀에다가 겨나 모래를 잔뜩 섞어가지고 준단 말이야. 그 구식군대 플러스 농민들이 더 이상은 못 참아 해가지고 난을 일으키는데 이때 조정에서는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 그렇지. 청에 도움을 요청한다. 청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그래서 청나라에서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때 청나라도 우리나라한테 조약을 요구했고 도와줬으니까 군란을 진압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일본도
우리나라한테 조약을 요구하는데 저희 일본이 여기서 갑자기 왜 뜬금 튀어나와요? 이모군란 때 신식군 대 별기군 교관이었었던 호리모토 레이조를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송할 일이잖아. 죄송합니다. 재물포 조약. 뭘 쫓겨서 사람을 죽였으니까 배상금 지불했겠지. 자, 재물포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로부터 2년 뒤 1884년에 뭐 일어난다? 그렇지. 갑신년에 정권이 변하는 일. 갑신정변은 누가 일으킨 거야? 일본이 일으킨 거야? 일본이 일으켰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다큐 중에 신이지로가 있었으니까. 하지만 일본이 일으킨 게 아니라 교과서에 뭐라고 나와요? 급진파 신진사대문가요? 급진개화파예요. 아시겠죠? 급진개화파 5인방이었습니다. 급진개화파 5인방이라고 하면은 김옥균을 비롯해가지고 선생님이 다 지난번에 써줬으니까 말로만 하겠습니다. 김옥균, 서광번, 서재필, 홍영식, 그리고 마지막 한 명 철종의 사위였었던 박영효.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재필, 서광범. 이 5명의 사람들이 이 급진개화파였었는데 갑신정변을 일으켰었다. 언제? 어느 날에? 우정국 개국 축하 피로연에서. 알겠죠? 근데 이 급진개화파랑 누구랑 힘을 합쳤었다? 일본 세력이랑 힘을 합쳤었다.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조정에서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했어? 청에 도움을 요청했어. 그래서 이 급진개화파들은 다 어디로 가요? 일본으로. 홍영식 죽어요. 홍영식 제외하고 이제 일본으로 망명 가게 됩니다. 언제 돌아올까? 딱 10년 뒤에 돌아와요. 10년 뒤에 돌아온다? 1897년이다. 97년이래. 죄송합니다. 1894년이죠. 자, 1894년입니다. 이게 1894년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같이 맞물려져 있죠. 3가지 일들이 맞물려져 있습니다. 3가지 일, 무엇이었을까? 맞아요. 동학농민운동, 네, 청일전쟁, 가부개혁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동학농민운동 하면은, 동학농민운동은 몇 차? 1차, 2차가 있었었다. 1차에서는 당시 이 전라도 고부군수였었던 조병갑의 횡포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서는 과정에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었단 말이야. 그래서 전주성을 점령하고 무엇하게 돼요? 전주성을 점령하고 전주 화약을 맺게 되죠. 알겠죠? 전주 화약. 혹시 이해가 안 될까봐 순서대로 정리 한번 할 테니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전주성 점령하고 농민군들이 전주성을 점령하니까 이제 조선에서는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했어? 그렇지, 청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청에 도움을 요청하니까 어떻게 됐어? 맞아요. 여기에서 맺었었던 조약, 바로 텐진 조약 때문에 청과 일본의 군대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민군들한테 조정에서는 어떻게 했겠어? 이 관군은 빨리 우리 끝내자. 야, 지금 청나라도 오고 일본도 온대. 해가지고 어떻게 해? 전주 화약을 하는 거야. 전주에서 화해를 약속한다. 그래서 나라였었던 정부, 조정에서는 뭘 설치해준다 그래요? 교정청을 설치해준다 그러고, 농민군은 뭘 요구해? 동학농민군은 뭘 요구해? 패정개혁안을 실시해줄 것. 패정개혁안과 농민들의 자치기구가 뭐였었다? 집강소랑 교정청을 바꿔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정청은 정부에서 설치한 거고 집강소는 농민들의 자치기구였어요. 명칭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뭐가 일어나? 청나라는 군대를 빼는데 일본은 군대를 안 빼. 그래가지고 청일 전쟁이 일어나. 그치? 청일 전쟁은 누구의 승리로 끝난다? 일본의 승리로 끝난다. 그리고 나서 둘 사이에 맺는 조약은
시모노세키 조약. 시모노세키 조약. 텐지는 갑신정변 때입니다. 갑신정변 때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청일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은 우리나라에 뭘 했어요? 경복궁을 점령하고 갑오개혁을 단행했었는데, 자, 이 갑오개혁도 1차, 2차 구분하면 됩니다. 1차 때는요, 군국기무처 설치하고, 그리고 신문제 어떻게 됐다? 신문제 폐지됐다. 2차 때는 사실 갑오개혁이라고 안 하고 을미개혁이라는 표현 쓰거든요. 2차 때는요, 단발령 실시 등의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에 저항하면서 을미을병이 일어나게 된다.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시험 문제 단 한 문제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시험지 드리겠습니다.